기해년 새해 첫 일출, 도내 해맞이 명소도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도민들은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며 차분하게 첫날을 맞았습니다. 새해 전북의 경제와 정치 상황은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올해 전북이 마주할 현안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올해부터 저소득층 지원이 확대되고 폭염 피해 보상도 추진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새해 첫 일출 잘 보셨는지요? 도내 해맞이 명소는 기해년 첫 일출을 보려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구름을 품어 첫 해는 차분하게 떠올랐지만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도민들의 소망은 한결 밝게 빛났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짙게 깔린 구름 사이로 2019년의 첫 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붉은 일출을 맞이한 시민들은 가슴 깊숙이 벅차오른 감동을 담습니다. 매일 보는 해인데 오늘은 좀 더 가슴 뭉클하고 감정이 좀 벅차더라고요. 새벽 추위를 뚫고 마주한 첫 일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소원은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아들은 군대에 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둘째 딸은 이제 대학에 진학했으니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잘 선택해서 비로소 해가 바뀌었음을 실감한 아이들은 한층 더 의젓해지기를 다짐합니다. 앞으로 부모님한테 짜증도 안 내고 부모님 스트레스 안 나게 해줄 거예요. 구름 위로 떠오른 경비행기에서는 더 먼저, 더 찬란하게 떠오른 첫 해를 만났고 GM 공장 폐쇄로 특히 어려웠던 군산 지역에서는 먼저 해를 맞이하는 동네 선양동 해맞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작년에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냈던 군산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올해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이해서 술술 잘 풀리는 그런 군산이 되는 해가. 지리산 발해봉과 덕유산 향적봉, 임실 국사봉, 정읍 성황산 등 해맞이 명소도 북적였습니다. 재물과 복의 상징 황금돼지의 해. 춥고 날씨까지 흐려 차분한 하루였지만 새 출발을 다짐하는 첫날의 각오만은 뜨거웠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새해 첫날 전라북도 지역은 흐린 가운데 지역별로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무주 0.1도, 전주 2.6도로 평년보다 3도가량 낮은 겨울 추위가 이어졌으며 익산과 전주 등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눈발이 날리겠고 당분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전라북도는 장밋빛 희망만을 얘기할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하락하는 경제와 급감하는 인구, 갈수록 심해지는 지역 내 양극화 문제 등 적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올해 전북이 마주한 과제와 현안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에 이어 GM 군산 공장까지 폐쇄되면서 지난해 전북 경제는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맞이한 2019년 전북의 최대 현안은 역시 경제 회복입니다. 일자리 늘리기와 새만금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 확대, 그리고 농림 어업 소득 증대로 지역 경제 토대를 새로 놓는 원년이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제4차 산업으로 이제 바꿔져가는 추세니까 어떻게 하면 4차 산업이 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방 소멸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는 올해도 지역사회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전주와 완주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뚜렷한 대응책도 없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어떤 수단보다는 교육의 문제, 육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좀 장기적인 정책들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지역 정치에서는 여러 변화가 예상되는 한 해입니다. 2020년 총선까지는 1년 이상 남았지만 당내 경선을 위한 당원 모집이 사실상 상반기에 시작되면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3년 전 국민의당 돌풍 속에 참패한 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승리한 터라 민주당과 민평당의 경쟁 속에 전북의 정가는 격변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52시간과 최저임금 등 사회적 현안이 연착륙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비정규직이 많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중도 높기 때문에 이들 두 경제 주체가 소모적인 갈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사전 대비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품목이 올해부터 대폭 늘어납니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도 늘어나고 폭염이나 한파 피해도 보상받는 길이 열리는데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강동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양파 농사를 지어온 이성옥 씨는 해마다 들쭉날쭉하는 가격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최근 5년간 평균 가격을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품목이 기존 2개에서 8개까지 늘어나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손해는 안 보겠구나 하는 자신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도 선보입니다.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진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최대 월 25만 원을 지급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가 첫 선을 보입니다. 또 한부모 가정의 지원 연령은 만 12살에서 만 18살 미만으로 확대되고 양육비도 월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미처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를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분만 가능 산부인과가 없는 완주와 진안 등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임신 4개월부터 9차례 이송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앞으로는 폭염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지자체에 피해를 신고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려 사망과 부상 여부에 따라 1,0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영상통화로 119 신고가 가능해 정확하고 신속한 조치도 기대됩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되고 위기 지역의 중소기업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낮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100년은 곧 전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동학농민혁명을 경험한 탓에 우리 지역의 만세운동은 다른 지역보다도 앞섰고 또 치열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거대한 태극기 물결에 뒤덮인 100년 전 군산 구암동산. 영명학교 학생과 구암 교인들은 일제의 만세운동 탄압의 한거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당시 군산시의 국민은 6,500여 명으로 일본인보다 적은 상황인데도 만세운동은 3개월간 이어졌고 참여한 연인원이 그 5배인 3만 명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군산 3.5 독립운동으로 서울보다 나흘이 늦지만 한강 이남에서는 최초의 의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어가지고 또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전라남도 쭉 이어졌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군산 3.5 의거는 닷새 뒤 전국 최초인 임실 오수의 초등학생 만세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독립운동은 인근 남원과 장수의 주민들까지 결집시켜 23일 오수 장난에는 2,000명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오수 만세운동은 한 집안에서만 16명의 애국지사를 배출할 정도로 치열했고 지금도 10대 의거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 애국지사로 표창을 받은 애국지사들의 숫자도 한 면 단위에서 44명의 애국지사가 나올 정도로 그 규모가 컸기 때문에 10대 의거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1 만세운동은 도내 전역으로 들불처럼 확산됐고 100명이 넘는 사망자 포함 인명피해만 1,200명이 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군에 직접 몸 담은 사람이 만세를 불렀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의 그 정신이 1919년까지에도 오롯이 살아 있었다라고. 무참히 짓밟혔지만 굽히지 않은 반회세, 자주독립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우리 지역의 3.1 만세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100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돼지는 국민 먹거리를 넘어 최근에는 활용도가 더 넓어지며 우리 삶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돼지 2마리가 묵윤실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이 돼지 한 마리의 가치는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각막이나 심장 등 인간 장기를 대체하기 위해 면역 반응을 억제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해 개량됐기 때문입니다. 2010년 장기 이식용으로 개발된 돼지 품종 미드미는 이렇게 연구를 위해 묵윤실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돼지 각막을 이식받은 원숭이는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상 기능을 유지해 몇 년 안에 장기 이식이 상용화될 것이란 조심스러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천여 명 정도가 각막 이식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돼지를 활용한다 그러면 기다리는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한테도 많은 희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돼지는 식용 가축을 넘어 장기 이식까지 쓰임새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돼지의 IQ는 70에서 80 정도로 3, 4세 아이의 지능과 비슷해 개보다 똑똑하고 배변과 잠자리를 가릴 줄도 압니다. 훈련을 거치면 다양한 운동과 묘기까지 선보일 수 있어 최근에는 애완용으로 키우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식용이나 장기 이식용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애완동물로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돼지의 생산액은 7조 3천억으로 농업 생산액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복과 재물을 상징하다 보니 돼지해인 지난 2007년에는 전년보다 신생아 수가 10% 넘게 늘기도 했습니다. 돼지가 풍요로움의 상징인 만큼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의 해, 그간의 경기 침체를 벗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에 맞춰 새해 남북 교류 사업이 구체화합니다. 전라북도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선정한 21건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 가운데 올해 1단계로 농업과 산림, 문화, 체육 분야 6개 사업을 우선 추진합니다. 관련 사업은 남북 간 태권도 교류 정례화와 북한 산림보건 사업, 가축 방역 약품 지원, 전통 문화예술 교류, 스포츠 재능 기부 등이 있으며 대북 제재 등의 여건을 봐가며 나머지 사업 추진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이 크게 늘어 사상 처음 3억 달러 달성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1월까지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이 2억 9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41.5%나 늘어 사상 처음 3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가공 농식품 1억 2천여만 달러, 수산물 1억 600만 달러, 신선 농산물 등의 순이었고 수출 국가별로는 중국, 태국, 일본, 미국 등의 순서로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 항공대대가 이달 안에 도도동으로 이전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항공대대가 있는 송천동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했으며 국방부가 조만간 도도동 이전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시설과 시범 공연 등으로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불리는 무주 태권도원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평가 등을 거쳐 2년마다 선정합니다. 군산시는 올해 군산사랑 상품권을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2천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상품권 발행 규모가 늘면 가맹점 매출 상승과 가맹점 종사자 고용 유지 등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학혁명의 재조명을 위해 부안 동학랜드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안군은 동학농민군 봉기가 일어났던 103년 용계의 일원 성역화 사업으로 기념관과 공원, 기념탑 등을 건립하는 동학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무주 와인 생산자 협회에서 200만 원 보내왔습니다. 캠틱 종합기술원에서 100만 원 보내왔습니다. 보내주신 성금에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올해 문화관광축제에 도내 6개 축제가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선정한 2019년 전국 46개 문화관광축제에 도내에서는 김제 지평선과 무주 반딧불 등 모두 6건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